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통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배웠고요. 왜 통계학을 배우느냐, 경영학과 통계에서의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정리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는 자료를 분석해서 그 자료를 정보화시키는 그 방법론을 배우는 게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계학은 크게 세 가지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 스텝이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거를 표본 추출. 오늘 배울 내용이 그 표본 추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표본을 통해서 자료를 구했으니까 이 자료를 요약 정리해야 되죠. 요약 정리하는 통계학을 우리가 이름을 명명을 하나 줬어요. 뭐라 그랬죠? 무슨 통계학? 기술 통계학. 디스크립티브, 설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기술 통계학.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분석된 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까지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추리 통계학, 인퍼런셜 통계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통계학을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전에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뭐를 끄집어낼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자료입니다. 데이터. 그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분석하는 툴에 넣어서 우리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가 앞에 부분에 뭐 있었고, 뭐 타당도, 그 다음에 정확도, 정밀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데이터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거는 명심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질적 변수, 질적 데이터. 두 번째는 양적 변수 또는 양적 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자, 질적 데이터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질적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카테고리컬하게 나누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질적 데이터라고 그랬어요.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죠? 그 다음에 혈액형.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질적 데이터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외에 숫자를 가진 모든 정보들은 우리가 연속 데이터, 연속 자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전부 다 양적 자료입니다. 95% 이상이. 그 외에 특별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카테고리컬하게, 즉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 변수를 질적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질적 데이터냐 양적 데이터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뒤에 통계 분석 기법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이 자료가 얘는 질적 데이터야, 얘는 양적 데이터야,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 요약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표본 조사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을 뽑을 때 전부 다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전수조사를 하고 언제 일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이라는 게 왜 추리 통계학이 발전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표본조사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통계학에 대한 기본 기초예요.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데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시간 때도 확률을 배웠어요. 뭐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일단 경영에서 통계적으로 확률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게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확률을 이용을 해서 값을 추측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쭉 배우면 통계학에서 왜 확률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표본 조사. 과연 우리가 왜 확률을 배워야 되는지,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쭉 다시 정리를 해놨죠. 자, 표본 조사라는 건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자,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추리하는 통계학, 이거를 우리가 통계학의 세 가지 스텝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한다, 표본을 추출한다.
왜 전부조사를 안 하고 왜 표본을 추출할까?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자료 수집이란 뭔가? 자, 볼게요. 통계란 어떤 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근데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집 방법에는 실험이 있습니다. experimental. 실험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 동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험을 하게 되죠. 그죠? 사람을 갖고 실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인체를 실험하는 경우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베이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서베이죠. 서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는 거, 그런 게 다 서베이입니다. 자, 실험과 조사에 대한 차이점을 알겠죠? 자, 자료를 구할 때 어떤 환경에다가 가둬놓고, 특정한 환경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뭔가를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실험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주로 쓰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또는 관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들을 서베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세 번째는 출판된 자료가 있습니다. Published Data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또는 국가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통계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매년 뽑아서 제공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자료라고 합니다. 1차 자료. 그 1차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공해가지고 분석해서 그거를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실험하거나 조사를 하면은 인력이 들어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런 퍼블리시드 데이터를 자료를 이용을 하면은 다 이미 사람들이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구축한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거를 분석에만 쓰면 돼요. 가장 쉽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 방법. 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조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센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센서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수조사입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KC 대학의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학생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겁니다. 1300명 다 조사해요. 이거를 우리가 센서스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1300명인데 그 중에서 한 130명만 조사하자. 10%만 조사하자. 아니면 반만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조사하죠. 응답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 조사를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를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 조사.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갈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하면은 추리 통계학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조사할 수밖에 없냐면 항상 샘플 조사밖에 못합니다. 따라서 이 샘플 조사한 값을 이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추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이제 다음 주 4월 달에 이제 저게 있어서 또 선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누가 당첨될지. 그래서 항상 뭘 합니까? 출구조사를 하죠. 사전 출구조사를 합니다. 오는 사람한테 각 지역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서 한 2,000명 또는 2만 명. 우리가 전체 선거 인구가 뭐 2,5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따졌을 때 한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뽑아서 선거구 사전조사를 했을 때 뭐예요? 누구누구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누구 당첨됐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당첨 가능합니다. 또는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 가지고 이 사람의 값을 이용해서 뭐예요? 전체도 다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예측하고 추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 가지 스텝에서 제일 마지막 스텝이 뭐예요? 추리 통계학입니다.
이게 통계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면 게임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뭐 한 2만 명 갖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표를 하죠. 그러면 2,500만 명 표를 다 개표를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누구 당선 이렇게 뜨죠.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의 표를 다 오픈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몇 대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에서 누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다 개표했던 게 뭐예요? 전수조사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면 뭐 누가 당첨이 확실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누구 당첨됐습니다. 끝나죠. 결과를 알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전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일부분만 뽑아서 뭐예요?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한 2,000명 또는 2만 명을 가지고 2,500만 명이 다 투표를 했을 때, 끝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뭐라는 거죠? 예측하는 거죠. 추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2,500만 명이 투표한 거를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2,000명만 또는 뭐 2만 명만 일정 부분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투표했을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몇 퍼센트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확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은 제일 마지막에 추리 통계학으로 끝나죠. 그죠? 추리 통계학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기법이 뭐예요?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쓰이는 게 뭐예요?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측하는데 몇 퍼센트 확신해? 통계학에서는 95% 확신합니다. 5%는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95%는 내가 맞힐 수 있는 그 특정한 신뢰 구간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신뢰 구간이라는 걸 예측합니다. 이게 통계학에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통계란 딱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할게요. 통계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에 대한 범위를 확률을 이용해서 구한다. 자, 오늘 녹음됐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나중에 다 체크되겠죠? 오늘 못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잘 받아 적어서 요 한 줄만 외우면 통계학은 끝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는 내용이 요 한 줄에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표본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전수조사를 못하죠? 이제 그거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본조사를 한다. 그럼 표본조사라는 건 뭐 아까 전에 설명을 다 드렸듯이 관심 대상이 되는 것들 중에서 일부분만을 추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부분의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나중에 확률 이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수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용해서 쓸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에요. 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용어를 좀 정리해 봅시다. 자, 표본은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뽑았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다. 근데 항상 여기에 붙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대상입니다. 자, 나는 KC대학교 학생들을 다 관심 있어요. 그러면 뭐 몇 명이에요? 모두는 몇 명이에요? 1,300명. 아니,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경영학부 학생만 관심 있어. 그럼 몇 명이에요? 1,300명이 아니고 400명, 360명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든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오죠? 모집단. 앞으로 우리가 통계학에서 모라는 말을 쓸 거예요. 뭐. 이 모라는 말을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한자로 쓰는데 어미 모자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모체다. 우리가 모체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모집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관심 있어 하는 집단의 전체 집합을 모집단,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특정 부분을 뽑는 거다. 그래서 걔를 샘플,
표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통계학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 모집단의 값이에요. 자, 여기 제가 통계학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의 키를 알고 싶어요. 자, 요 수업 시간에 듣는 사람들의 키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저의 모집단은 몇 명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30명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는 나 관심 없어.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통계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30명에 대한 키예요. 자, 그러면 내 모집단은 유한하게 정해져 있죠. 30명이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픽스돼 있어요. 그러면 내 의도는 뭐예요? 30명들의 키를 다 재면 돼요. 자갖고 와서 키를 다 재요. 그러면 여기에 평균 키가 얼마 딱 나옵니다. 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 그 값이에요. 평균 170cm.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모집단을 알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문제에 닥치다 보면은 모집단을 알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항상 모집단을 전체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합니다. 자, 30명을 다 조사하기 힘들어. 귀찮아. 자, 그러면은 일정 부분을 뽑아요. 요 4명의 키를 가지고 뽑습니다. 그럼 4명이 샘플이 되는 거죠? 이 평균 4사람의 키를 재요. 평균 키를. 자, 그럼 이제 몇 센치가 나올지 모르죠. 그죠? 전체를 다 조사하면 우리가 그 키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실제로 요 4명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 4명의 키만 내가 알고 있어요. 통계학은 뭐냐? 요 4명의 샘플 조사한 사람의 키를 가지고 이 전체 30명의 키가 어느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게 통계학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자,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자,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는 거를 표본이라고 했고요. 전체 집단에서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는 거를 표본 추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에 추출한 값을 가지고 모든 모집단의 값이 이럴 거야 라고 일반화하는 겁니다. 자, 요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아까 전에 뭐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의 값이라 그랬죠? 자, 그 중에서 모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의 값을 우리가 모수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평균 키 또는 분산 우리가 배웠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자, 나는 키가 관심 있어요 하면은 키가 모수가 되는 거죠. 이 30명의 키. 나는 몸무게가 관심 있어요. 30명에. 그럼 30명의 몸무게가 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몇 킬로그램, 평균 몇 센치. 나는 여기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알고 싶어요. 2학년 때 성적을. 그러면 다 조사를 해서 30명의 평균 성적을 딱 구하면 그게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수값입니다. 나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30명을 다 조사를 30명이니까 다 조사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가정을 해봅시다. 30명을 다 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일정 부분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는 몰라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정한 샘플을 몇 명을 고르자라고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뽑아요. 그 뽑힌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요 4명을 뽑았다. 그럼 뭐가 돼요? 요 4명이 우리가 구한 샘플이 되는 거죠. 자, 30명을 다 구하면 전체를 다 구했으니까 걔는 모집단의 값이 되는 거고 실제로 4명만 구하면은 그 사람이 표본이 되는 거죠. 그 표본을 구해서 내가 키를 알고 싶다고 해봅시다. 아까 전에 키 몇 센치? 자, 1번 키 몇 센치?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 190 오케이. 요건 이제 바이어스된 키지, 그죠? 자, 몇 센치? 185. 희망사항이죠. 아니 그렇게 보여. 자, 그래서 4명의 키를 구했어요. 그래서 평균 키가 한 170 됐다고 해봅시다. 이 전체 키가 아니고 이 4명에 대한 키입니다. 그 키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통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tatistics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값을 뭐라고 불러요? 통계량이라고 불렀죠. 우리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죠? 통계 분석 또는 통계학이죠. 자, 의미가 확 와닿죠? 왜 통계량이라고 썼을까? 통계학에서. 결국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통계량인,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학 공식에서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확률 이론 시간에 통계학의 평균은 X바고요. 모집단의 모수는 평균은 뮤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거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모르는 사람들이면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에서 수학에서 기호를 쓸 때 모집단의 값, 즉 내가 실제 알고 싶어하는 값은 뮤라는 값을 쓰고요. 이걸 뮤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뽑는 거를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이 값을 X바라고 불러요. 또 우리가 분산이라고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 얘를 시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모수고요. S라고 부르는 걸 통계량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연구하는 거의 99%는 모집단의 값을 모릅니다. 다 조사하기가 불가능해요, 거의. 따라서 우리는 항상 뭘 갖고 조사합니까? 표본을 갖고 조사를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이 얼마일 것이다라고 추리한다. 이게 통계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표본 조사가 왜 중요해요? 그냥 아무나 뽑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본 추출을 할 때 이겁니다. 자, 경영통계학 2학년 수업을 두는 요 30명을 대상으로 키의 값을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사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신학부 30명 골라요. 그 사람의 키를 가지고, 그 학생의 키를 가지고 170이네? 그럼 우리 경영통계학과 학생들 키도 170일 거야.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그 사람들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대상이 아니죠. 상식 아니에요? 통계학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당연하게 표본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뽑는 거지 엉뚱한 데 가서 뽑으면 안 되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추출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을 구해서 그 모집단을 선정해 놓고 그 중에 이 사람들만 내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뽑아야 되겠다라고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뽑은 사람들의 값을 가지고 전체가 이럴 것일 거요 라고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게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이것만 알면 끝난 겁니다. 이제 통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자, 그래서 표본 추출의 의미를 알겠죠? 샘플링이라는 의미는 모집단에서 뽑아야 된다. 이게 샘플링의 의미입니다. 일반화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추리해서 그거를 맞춰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 커피 자판기에 저기 본관 2층에 있는 커피 자판기의 용량이 200ml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죠. 만약에 가정해 봅시다. 베스킨 라빈스는 332g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허니버드 그런 거 있죠. 과자. 그럼 용량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틀린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 개수는 모집단은 만약에 2층 자판기가 있다 그러면 그 자판기가 출시된 거부터 시작해서 그 자판기를 우리가 폐기시킬 때까지 모든 커피를 다 뽑아야지 그 자판기에 진짜 용량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모집단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우리 삼성전자 모니터를 봅시다. 그 모니터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삼성전자가 모니터를 A라는 모니터를 만들기부터 해서 그 모니터를 절판할 때까지 모든 모니터가 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그거를 랏이라는 걸로 생산 공정에서는 자르긴 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어떤 대상들의 집합이 모집단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 모집단이 딱 일정 부분에 30명, 100명 정해져 있는 게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집단을 조사하기가, 즉 전체 집단을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기본 가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거는 뒤에 있다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어쨌든 2층 커피 자판기의 용량은 모든 데이터 개수를 자, 우리가 여기서 n이라고 대문자, n은 항상 통계학에서는 개수입니다. 자, n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통계학 수업 듣는 사람? 여기서의 n은 30명. 자,
KC대학교 학생 N이 몇 개예요? 1300명. 이 N이라는 건 항상 개수를 얘기하는데 대문자 N은 모집단, 즉 전체 대상의 개수를 얘기하고요. 스몰 n, 여기서 스몰 n이 넷 하면 어떻게 돼요? 샘플을 4명 뽑았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기호를 잘 아셔야 되죠, 이제. 자, 항상 외우지는 마라. 이해하면 된다. 그렇죠? 책을 보시면서. 자, 그래서 뮤라는 거는 아까 전에 모집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커피 자판기 용량은 200ml를 갖고 이미 고정이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베스킨 라빈스는 용량이 332g을 줘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데 항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용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조사해 볼게. 그럼 몇 개 갖고 조사할 거예요? 1개? 2개? 우리가 샘플링 할 때 보통 한 30개 이상을 가거든요. 대충 30개에서 뭐 그 이상을 가기도 하는데, 샘플링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50개 갖고 해봤다고 합시다. 50개 갖고 막 조사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195.3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판기는 200ml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약 4.7ml가 적네? 이 자판기 잘못됐어. 폐기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이거 용량이 적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다음날 한 시간 지나서 또 재봤어요. 그랬더니 203.6ml가 나왔어요. 오버됐네? 자, 어떨 경우에는 또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많게 나올 수도 있죠. 왜 자꾸 바뀌죠? 기계라는 게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30명을 다 조사했더니 키가 170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 조사할 여력이 안 돼. 이 2명만 갖고 제가 조사해 볼게요. 키 몇이에요? 76? 키? 좀 낮게 해. 150. 미안해. 150. 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의 샘플링을 골랐더니 150보다는 크지. 미안하다 그랬잖아. 16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전체 키가 165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키는 제가 아까 전에 가정할 때 170이라고 가정을 했죠. 30명의 키를 다 더하면 170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2명만 뽑아서 내가 했기 때문에 166이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샘플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또 뽑았어요. 지나가다가 내가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2명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2명의 키는 180이 나왔어요. 그럼 이 전체 사람들의 키는 180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이 전체 집단의 키는 170이라고 제가 가정하고 들어갔잖아요. 뭐냐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30명 전체의 키입니다. 이걸 170이라고 가정해보자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내가 샘플을, 무슨 말이냐, 샘플링이라는 거는 어떻게 샘플링하냐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요? 170에서 165가 나왔으니까 5cm 정도 오차가 나왔죠. 여기는 10cm 정도의 오차가 나왔죠. 그렇다고 저 두 사람은 우리 모집단이 아니에요? 맞죠? 이 모집단 소속이죠. 여기도 키가 작지만 모집단 소속이죠. 그죠? 즉 뭐냐면 전체 모수가 있으면 이 모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뭐를 조사한다? 샘플을 조사한다. 샘플을 조사하게 되면 모집단의 값하고 뭐가 발생해요? 항상 오차가 존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집단의 값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집단의 값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170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알 수 있으면 왜 샘플 조사를 해요? 값을 알고 있는데 왜 샘플 조사를 해? 자, 여기서의 한 가지 constraint, 제한이 나오죠. 제한 조건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집단의 값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딜레마죠. 이해되셨어요? 모집단의 값을 알면 조사할 필요가 없죠. 왜 조사해? 값이 얼마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왜 조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사하는 건 뭐예요? 모집단의 값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사례를 들은 것처럼 뭘 알 수 있어요?
샘플을 구하면 이 샘플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진짜 그 값하고 딱 매칭이 안 되고 뭐가 발생해요?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오차가 1cm일까요? 2cm일까요? 3cm일까요? 자, 어느 정도 오차까지 범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샘플을 구했을 때. 오차 범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구간. 내가 95% 확신할 수 있는 그 구간. 아, 요 정도까지는 있을 거야. 요 정도로 벗어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내가 95% 확신을 갖는다. 퍼센테이지라는 말이 뭐예요? 확률이라는 의미죠. 확신을 갖는 양 끝에 있는 오차 범위를 구하는 것가 바로 통계학의 핵심입니다. 자, 단서는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확률 이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오차 범위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자, 만약에 이 값이 나왔어요. 195.3cm가 3mg이 나왔어요. 학생들은 노발대발 하겠죠. 야, 그거 봐라. 적잖아. 4.7mm가 적은데 저거 당장 없애.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자판기 업체는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오차 범위일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 조사해보면 또 틀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조사하고, 또 50개 조사하고, 50개 조사하고, 귀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계학자들이, 수학자들이 저거를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놨어요. 뭘로?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95지만 실제로는 200mm일 거야 라는 가능성을, 범위를 구해줍니다. 확률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오차범위, 이 정도는 오차범위야. 200ml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샘플을 잘못 뽑아서 생긴 오차범위야. 인정해주자, 거기까지는. 이렇게 통계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먹으로 따지겠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멱살 먼저 잡는 놈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경영학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죠. 경영학은 항상 분석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경영학에 있어서. 경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 때. 그 중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런 통계학을 이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때 이 값이 딱 이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미래니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들 겁니다. 몇 퍼센트를 가지고요? 95%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구간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매출액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통계학을 배우는 목적이고 그게 통계학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오늘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오늘 이제 하산해도 돼. 이 뒤는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